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허허실실님,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입니다. 김만배의 폭탄 증언 2탄, 20억 대선 요구? 야, 웃기지 마. 나 김용 5년 동안 본 적도 없어. 입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건고 하니 이런 부분입니다. 김만배한테 검사가 물어요. 대선 경선 자금 20억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 김만배? 없다? 들은 적도 없다? 난 들은 적도 없는데요? 20억 같은 거? 진짜 없어? 검사가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남욱하고 정영학은 이미 증언했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너도 진술해봐.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정진상이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정진상 나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야. 그리고 그런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주지도 않아. 아니 유동규랑 남욱이 이 여자리에서 했다니까. 정영학도 했다니까. 아니 그 걔들은 걔고 나들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가 묻습니다. 아 의형제라며. 그런 적 없는데요? 무슨 의형제야 의형제는. 라고까지 얘기해요. 자, 대선 경선 자금 20억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매우 집요하게 파묻습니다. 왜?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김용 부원장을 끌고 온 이유, 붙잡아 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대선 경선 자금 20억입니다. 정진상이 김만배를 만나서 대선 자금 20억 한번 내놔봐 라고 했다는 거고, 그걸 김만배가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김용이 남욱을 만나서 경선 자금을 요구했다. 결국 그래서 남욱한테 돈을 받아냈는데 남욱은 20억을 당장은 못 주고 10억은 지급, 10억은 내년에. 그 내년이 뭐다? 대선이 열리던 그 해죠. 대선이 2022년 3월에 열렸는데 그 내년에 좀 언제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남욱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한테 건네줬다라는 거야. 유동규는 이 중에서 1억 4,700원 지가 닦아 쓰고 1억 원은 다시 반납하고 나머지 6억 원만 김용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 없어? 나 그런 적 없는데? 자,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캐묻기 시작합니다. 정영학이 바로 며칠 전 지난 4월 13일에 와서 증언을 했어. 2021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이다 면서 김만배가 시장실에 불려갔다 와서는 20억을 요구하더라. 누가? 정진상이. 그래서 줄 돈 없다면서 화를 냈다. 그런데 당시 김만배는 매우 겁먹은 것 같았다. 어쨌거나 그때는 줄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판사도 좀 이상한데요. 유동규 지분이 있다며. 유동규 지분이 140억인가 있고 뭐 428억인가 하여튼 700억인가 하여튼 있댔는데 그런데 20억을 안 준다고요? 그 말이 돼요? 라고 물었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려고 했던 거죠. 남욱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만배한테 들었다면서. 자,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당연히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김만배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20억 요구설 뉴스 보고 알았어요. 난 몰랐네. 난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20억 요구설? 난 뉴스 보고 알았어. 그러면서 나 정진상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 이재명하고도 별로 안 친해요. 이재명 측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뭐라고 계속 묻느냐면 정진상의 20억 요구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진상 말고 다른 사람이 한 적이 있냐? 이재명 측에서 직접 연락 온 적은 없느냐? 막 이렇게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일단 정진상하고 나하고는 관계도 아니고 이재명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 부탁을 하고 주고받을 정도로 그렇게 한 그런 사이도 아니다. 특히 나는 이재명 인터뷰할 때 빼고 만난 적이 없다. 근데 딱 한 번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는 도청에 간 적도 없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 다만 내가 뭐 이런저런 민원을 하려고 했던 거는 내 선배 이화영 부지사를 말합니다. 이 이화영 부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절대로 내가 어떻게 직접 이재명을 만날 수 있어 만나서 뭐 부탁을 한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검사가 계속 캐물어요. 네가 유동규한테 그랬잖아. 도지사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하라고. 아니 정영학한테 그랬잖아. 도지사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하라고. 그런데 정말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정말 몰라? 몰라. 근데 왜 이런 얘기했어? 아니 내 저기 학교 선배 성대 선배가 이화영이야. 부지사잖아. 그래서 이 사람하고 통해가지고 내가 민원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죠. 결국 검찰은 어떻게든 간에 김만배를 엮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겁니다. 20억 요구서를 나는 그런 거 TV 보고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검사가 계속 캐묻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지. 자기들 딴에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야 유동균이 남욱인이 정영학한테서 20억 대선 자금서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생판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하니까 검찰도 얼마나 돌겠냐고 집요하게 합니다. 물어요. 자꾸 이제 계속 추궁을 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만배가 반격을 확 해버리지. 20억 요구를 한 거는 사실은 유동규예요. 유동규. 그러면서 그것도요. 2021년이고 2020년이고 그때가 아니고 2019년 7월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대법원 선고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때쯤에 갑자기 유동규가 형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형 한 20억 좀 만들어줄 수 있어? 20억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이랬답니다. 야 동규야 니네 대장 지금 대선에 나갈지 못 나갈지도 모르는 판에 무슨 대선 자금을 벌써 준비해 새끼야. 야 그런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거야. 나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 니네 대장, 그러니까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때문에 그때 1심에서는 유지, 직위 유지, 2심에서는 당선 무효. 그래서 3심으로 넘어간 상태였잖아. 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진짜 그 당선 무효가 되면은 선거 보존받은 거, 선거 비용 보존받은 거 다 물어내야 되고 그래요. 38억인가 되고 그래요. 그거 막 다 물어내야 되고 하는데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나오기 직전이야. 그때 7월 16일 날 판결이 나왔는데 7월 초면 그 판결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만배 입장에서는 야, 니네 대장 지금 대선을 나갈지 안 나갈지 선거권이 박탈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대선 자금 얘기를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난 그런 거 몰래 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쯤 나오니까 또 검찰이 또 벌떼같이 덤벼 들어가지고 김만배를 또 이렇게 물고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당시에 말이야, 이재명이 무죄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않았냐?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녹취록 같은 데 보니까 너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네. 너 그리고 권순일을 찾아가가지고 뭐 했냐? 권순일 찾아가가지고 이재명 좀 선처해달라고 네가 부탁한 거 아니야? 막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대법관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합니까? 해도 더 통하지도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쩝쩝쩝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대요, 또. 사건 관련 청탁을 해본 적이 없대, 또. 적어도 대법원장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총 9번을 찾아갔던데, 그 9번 찾아가서 뭐 했냐, 뭐, 오만 얘기를 막 다 물어보고 하는데, 결국, 김만배는 꿈쩍도 안 합니다. 유동규가 20억 요구를 했어, 지네 대장 선거법 판결도 안 났는데 나보고 돈 준비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식아. 나 그런데 끌어들이지 마. 라고 오히려 쫑꾸 매겼다. 야 정말 그러고 보면 김만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검사를 반박을 한 거 아니야. 검사 엿 제대로 먹인 거죠. 검사도 물론 포기 안 하더군요. 야, 이 검사도 참 집요하더라. 질문을 바꿔서 합니다. 그러면 김용한테라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들은 적 있느냐? 혹시 네가 그런 20억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한 적은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는 선거법 무죄 판결 나기 전에 그래서 돈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선거법 무죄 판결 난 이후에도 그런 거 한 적 없냐? 없다? 없다?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한 번 안 준다고 하면 안 준다. 그리고 판결 났다고 해서 지가 대통령 된 거야? 대통령 된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표현이 그래. 아이고 판결 한 번 났다고 대통령 되나요? 된 것도 아니잖아요. 판결 한 번 났다고 대통령 된 건가요? 근데 와, 또 한 번 빵 터집니다. 판결 한 번 났다가 대통령 되나요? 이런데 야, 역시 만병. 참 그 와중에서 딱 이렇게 참. 자, 이런 게 이제 검사가 막 짜증이 나. 그러면서 아니 증인이 시장실에 불려 갔다 와서 짜증 냈다며, 짜증 내면서 돈 달라고 그런다더라 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했대! 그런 말 하셨잖아요! 아니요. 야, 참 검사도 대단하고요. 참. 여하튼 여기까지 하고 변호인 신문이 검찰 측 신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쯤 되면은요, 사실 거의 윽박을 지르는 거거든요. 검사가 증인이 그런 말 하셨어요! 라고까지 소리를 지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판사가 딱 제지하면서 요까지 하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질문할 거 몇 가지 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재판에 들어오면은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법정에 와서 수사를 하려고 그러지 마라. 판사도 대단해. 자, 김만배 증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변호인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또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김용하고 뭐 친합니까? 언제 만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만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김용을 2015년 이후에 만난 적이 없다. 뭐 애로사항이 있을 때도 나는 김용한테 말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묻습니다. 남욱은 이 법정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김만배가 돈 만들기 힘들다. 뭐 여기 유동규가 자꾸 돈 하는데 그 맞춰주기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그랬대는데 진짜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는 돈 준 적이 없어요. 딱 잘라 말하면 난 돈 준 적이 없어요. 자, 잘 살아보자님, 저 정도면 공소 기각해야지 판세야. 자, 근데 여기서
공소기각이 나오기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20억 대선 자금설이 김용한테 요청을 받아서 20억을 요청받아서 그중에 10억을 줬다라는 얘기잖아. 아니, 그중에 10억을 주기로 하고 일단 8억 5천을 줬다. 근데 그중에 중간에 싹 땡겨 먹고 최종적으로 6억이 갔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요구를 한 사람은 김용, 요구 받았다는 사람은 남욱, 돈을 줬다는 사람도 남욱, 돈 전달해 준 사람은 유동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만배가 하는 얘기는 또 직접 연관성이 없어요. 다만 검찰은 왜 여기에 김만배를 끌어넣었느냐? 대선 자금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다. 김용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정진상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에 이재명한테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요렇게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은 완전히 깨진 거죠. 사실 지금 검찰이 지금 당하고 지금의 검찰의 상황을 보자면 적어도 이 김용 부원장 사건을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가기는 힘들어 보여요. 기껏 해야지 김용 부원장한테 이런저런 소소한 돈만 받은 거를 문제 삼아서 뭐 유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기껏 해봐야 그 정도고 사실은 이게 뭐 큰 뭉치, 뭐 대선 자금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통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뇌물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뇌물 부분도 유동규가 줬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동규가 진짜로 줬는지 아닌지 사실 현재로서는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동규가 대선 자금도 줬고 그다음에 김용한테 소소하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한 도합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뇌물로도 준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치 자금만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뇌물 부분도 같이 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이 정치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현실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는 거야. 기껏 해봤자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해봤자 유동규가 지 돈을 김용한테 줬다, 뭐 명절 떡값 이런 식으로 해서 줬다. 이런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증거만 보자면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커져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 검찰의 의도는 일단은 무너지고 있다. 뭐 그동안에 검찰이 계속해서 이건 진술도 아니고 진술도 이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막 몰고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검찰이 좀 하기도 어려울 것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은희님, 김용님도 무죄 받아야죠. 당연하죠. 무죄를 받아야죠. 그건 뭐 저도 그래서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그 유동규의 증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근거가 없어요. 도대체 유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일단 유동규가 대선 자금을 줬다는 부분은 일단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고 그 밖에 뭐 명절 떡값을 2014년에 줬네 어쩌냐 이런 부분도 사실 애매모호해요. 그 돈의 출처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2014년에 뭐 그 성남시장 재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김용한테 2천만 원, 3천만 원씩 뭐 이렇게 명절 떡값을 줬다든지 이 부분도 좀 애매한 것이 자금의 출처가 모호합니다. 왜? 그 당시 2014년에는요. 진짜로 남욱이고 뭐고 얘들 대장동 이쪽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5천만 원 구하는 게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술 한잔하고 할 때도 어디서 모여 있었느냐 모텔방에 모여 앉아서 술 마셨대. 그런 상황인데 몇 천만 원씩 주고 재선 선거 비용하라고 얼마 주고 할 수 있느냐? 없어. 애시당초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출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죄가 나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늘 그렇습니다만 이 검찰이라는 놈들이 워낙에 지금 이렇게 여론전을 많이 펼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용 부원장이고 정진상 실장이고 법정에 가기 전에 뭐가 돼 있는 상태다? 이미 낙인이 찍혀져 버리는 거예요. 낙인이 꽉 찍혀져 버린 거야. 그러면
낙인이 찍혀져 있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김용은 돈 받은 놈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법원에서 무죄를 땅땅땅 때려준다. 그러면 판사가 검사들한테 압박을 받는 건 물론이고 여론으로부터도 부당한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걸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 판사라면 그런 거 좀 우리 같으면 아씨 왜 자기가 옳은 판결했으면 견뎌야지. 아니 그럴 사람 없어요. 특히 판사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충형의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다른 소소한 얼마짜리 작은 액수 작은 걸 유죄로 때리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6개월 이상의 6개월 이상 구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추가로 감옥에 가는 거 없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자면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현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